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2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보상금 액수 차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2가지. 첫 번째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을 보상금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바꾸느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상금 액수. 오영훈 의원은 4.3 희생자 본인에 대해 9천만 원을, 이명수 의원은 희생자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등 최대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법안 심사 소위 회의 결과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법 조문을 정리한 뒤 내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와 그리고 대한민국 법 체계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처리되면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4.3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4.3 유족회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올해 안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이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광주 고검 산하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학교 현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학생 집단 감염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18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학생들이 수능 시험으로 인한 일주일간의 원격 수업을 마치고 등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학생 확진에 긴장감을 놓지는 못합니다. 학교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도. 급식 시간에 떨어져서 앉고 수업 시간에도 떨어져서 있고. 인근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외부 출입자를 제한하는 안내문을 세워놓고 등굣길에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 등 18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명. 이 가운데 2명이 서귀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고 제주에서는 학생 99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시간 같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자율 선택에 맡겨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그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제주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반입과 매립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30여 년 만에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당국의 소통 부재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 격차 해소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 제주고등학교 부지에 일반계고 신설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제주고 동문과 학부모들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지난 5일에 예정됐던 토론회도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고교 신설은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문회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소통을 했었더라면 교육감의 선한 의지가 더 빛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다시 공청회를 해나갈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학생 학력 격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나고아동 방지법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위원들은 제주도 교육청이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년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나타난 학생의 학습, 심리 정서 등 결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폐교 31곳 중 용도를 변경해 자체 활용되는 곳은 4곳에 그치는 등 폐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오영희 도의원의 질의에 이성문 교육감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의 조업 현장인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은 해산물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어 해경과 해군의 보호 속에 어민들에게 한시적으로만 개방되는 곳입니다. 요즘 이 어장에서 어민들이 한창 조업을 하고 있는데 늘 긴장감이 감도는 최북단 어장을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 새벽 4시가 되자 항구에 있던 배들이 경쟁하듯이 질주를 시작합니다.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동해안 최북단,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으로 조업을 나가는 겁니다. 두 어장은 10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딱 석 달만 조업 시기가 겹치는데 어민들은 이 기간 동안 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야 1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리고 나서는 많이 잡았죠. 많이 잡을 때는 뭐 50kg, 100kg도 잡고. 땡글땡글한 도치들이 줄줄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 수백 미터 이상 깊은 바닷속에서만 잡히는 홍게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아서 꿈틀대는 큼지막한 대문어를 잡아 올린 어민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문어가 이거 한 20kg 나가는데 뭐 한 요즘 물값이 이래도 한 20만 원 넘게 나가요. 지금 사회에서는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해안 최북단 어장 2곳의 조업어선은 5년 전보다 1000여 척 이상 줄었고 어획량도 급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녹색 불빛부터 직선으로 저도어장 최북단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까지는 불과 1.8km, 배로 10분이면 닿을 만큼 북한 수역과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경비정을 총동원해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업을 하다 순식간에 어장을 벗어나 단속된 어선이 40여 척에 달합니다. 저도 및 그 북방어장이 이번 어선들을 대상으로 인원 및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월서 및 피납을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렀던 어선들이 속속 항구에 들어오고 위판장은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활기가 넘쳐납니다. 동해안 저도어장은 1972년, 북방어장은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개방돼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1년 내내 최북단 황금어장에서 마음 놓고 조업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찬 북서풍이 온화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에도 현재 눈과 비가 섞여서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한라산 삼각봉에는 3.8cm 안팎의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까지 12.5cm의 적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중산간 지역에도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백도로나 산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제주 지역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오늘까지 바람은 또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9도, 동부 7도, 산지는 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한라산 윗세오름은 영하 5.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11도에 그치겠고요. 제주 산지는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낮 기온 11도 안팎에 그치면서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2도주공 2, 3단지에 이어 1단지도 고도 제한이 기존의 30m에서 42m로 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세대수는 795세대에서 890세대로 늘어나며 주변 도로폭도 8m에서 11m로 늘어납니다.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렌터카 총량제 효과 분석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 8천 대에서 3만 대로 2018년 렌터카 총량제 도입 당시에 2만 5천 대보다 최대 5천 대가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렌터카는 2만 9,800여 대로 렌터카 총량제는 업체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사실상 감축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제주도는 내년 초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적정 대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마을여행 통합 브랜드인 카름스테이 공개 행사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카름스테이는 작은 마을을 뜻하는 제주어 가름과 머물다는 뜻의 영어 스테이를 결합한 용어로 제주의 마을에서 잠을 자면서 체험하는 여행을 표방합니다. 카름스테이에 참여하는 마을은 남원과 하효, 신창, 세화 등 10여 곳입니다. 이문교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대학교에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제주대 학생 운동과 관련한 자료 445건을 기증했습니다. 이문교 전 이사장은 제주대 학생운동이 4.3 진상규명과 제주 민주화 운동의 견인 역할을 했다며 기증 자료를 통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개인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 인가 과정에서 최고 거래 가격은 1억 7천만 원대를 기록해 지난해 1억 1천만 원대에서 6천여만 원 상승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면허 양도 양수 조건이 완화돼 수요는 늘어난 반면 택시 감차 정책으로 공급은 제한돼 거래가가 급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61곳의 투자 실적과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말에 비해 관광개발 투자는 1,251억 원, 지역업체 공사 참여는 1,372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고용 인원은 8,995명으로 7명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